관세라는 것은 무작정 높일 수는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너무 긴장하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가? 기존의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게 서로한테 이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죠. 그러면 반도체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려면 관세를 내고,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서 짓는다면 오히려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투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것은 제조업 공동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죠. 국내에서 만들어서 어디 해외에 수출한다라는 것이 점점 쉽지 않으면 그 공장들이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유럽, 등등과 같은 이제 이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이동들이 주로 경공업, 몸집이 좀 작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장들 위주였다면, 이번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자본재 그리고 중후장대형 산업들까지 다른 나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이제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은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고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금 상호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던 불균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는데 상대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 때문에 서로가 이제 무관세로 적용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호혜적인 이제 이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관세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 25% 관세, 10% 추가 관세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세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들 국가로부터 이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했다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간 유예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쭉 보면 우리 위에 앞서 말씀드린 세 나라 이외에 EU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이 이제 비슷한 사이즈인데 아마 차근차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미국 무역 수지 흑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지었죠. 그럼 공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가동을 필요한 중간재, 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원료라든지 중간재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양국 간 수출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갑자기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본다라고 이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다. 즉 한국이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가를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죠.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한 이후에도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이제 그런 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로가 합의했던 사항은 한국에서 만든 픽업 트럭을 미국에 원래는 2025년부터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038년까지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매우 중요한 품목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품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를 적당히 맞바꾸면서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카드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보고 서로가 이거 기존의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게 서로한테 이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국 미국 국민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사항들이다 보니까 무작정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약속을 이제 받아내는 이제 그러한 카드로 활용된다라는 점은 명확한데 문제는 이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 수준이 과연 서로가 어떻게 눈높이를 맞출 것이냐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너무 긴장하고 너무 걱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상대방한테 아직 협상 요청도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많이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정작 협상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하는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여러모로 좀 정리를 해가면 그렇게 또 걱정한 만큼의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